어서 오세요. 책벗 인생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도 재물을 모으고 마을에서 부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사랑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승과 부자 농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정승이 하인을 불러 말하였다. 이 테두리가 떨어져 나간 엽전을 대장간에 가져가서 깨끗하게 수리하여 오너라. 하인은 엽전 한 양을 받아들고 대장간으로 갔다. 엽전의 상태를 확인한 대장간 주인이 말했다. 이 엽전 한 양을 제대로 고치려면 세냥의 공전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겠소? 아, 정말이요? 그럼 관두시오. 하인은 엽전을 수리하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주인의 말에 둔양을 미치면서까지 고칠 이유가 없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곧장 달려와 고했다. 이 떨어진 엽전을 떼워서 고쳐 동전구실을 하게 하려면 세냥이 들어간다고 하기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한 냥짜리 엽전을 고치는데 세냥의 공전을 주면서까지 고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인은 자신의 셈법에 주인도 수긍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말했다. 그런데 정성은 근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공전이 세냥이라. 결국 둔양을 미치는 것이니 네가 돌아올 것도 당연한 일이지. 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만, 하지만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신의 예상과는 다른 주인의 반응을 의아하게 여긴 하인은 다소 상기된 얼굴로 반문했다. 만약 세냥의 공전을 주고서라도 이 돈을 고쳐 쓴다면 작게는 내 돈 한 양을 살리는 의미이고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의 돈 가운데 한 양을 살리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 그 돈을 그냥 버린다면 결국 나라 돈 한 양이 줄어드는 셈이지. 그거야 물론. 또 한편으로는 세냥을 대장장이에게 주더라도 그 돈은 살아있는 돈이 되는 셈이니 나라 돈이 줄어들 리 없고, 결론적으로 크게 보면 대장장이의 수입이 늘었으니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 아니겠느냐. 비로소 주인의 말을 수긍한 하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대장간으로 다시 가서 이 엽전을 새롭게 고쳐서 오도록 하거라. 하인은 정승의 남다른 넓은 안목에 감탄하며 곧장 몸을 돌려 대장간으로 향했다. 한편 이 마을에는 농사를 열심히 지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남달리 부지런하였고 논농사, 밭농사 가릴 것 없이 열심히 정성껏 경작한 덕분에 대부분 풍작의 결실을 얻어 큰 수익을 내었는데 농사뿐만 아니라 이 일, 저 일 가릴 것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여 또 살림에 보태었다. 그는 또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지 않는 어진 품성으로 착한 농부였다. 부자 농부는 어느 정도의 돈이 모이기만 하면 더 많은 일을 하여 돈을 더 모을 요량으로 또 논밭을 사들였는데 결국 돈이 돈을 불러오게 하였으니 마침내 큰 부자가 된 것이다. 반면 부자 농부의 이웃집도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부였는데 겉보기에는 부자 농부와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이상하게도 가난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어느 날 가난한 농부가 부자 농부에게 찾아와 물었다. 나도 당신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고생하는데
왜 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부자로 살 수 있을지 그 비결이 궁금하구려. 좀 내게 가르쳐 줄 수 있겠소? 그러면 나를 따라오시오. 그리고 부자 농부는 가난한 농부를 데리고 나가 큰 나무 아래에 서더니 나무를 가리키며 뜬금없이 물었다. 저 나무를 올라갈 수 있겠소? 제법 높은 나무였지만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준다는데 망설일 이유가 있겠는가. 가난한 농부는 전신에 있는 힘을 다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이보시오! 다 올라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무 꼭대기에서 소리치는 가난한 농부를 보고 부자 농부가 또 소리쳤다. 그럼 이제는 두 손으로 나뭇가지 하나를 잡고 매달려 보시오. 가난한 농부는 몹시 겁이 났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또 나뭇가지 하나를 잡고 매달렸다. 두 다리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손을 놓아 보시오. 가난한 농부는 아슬아슬 매달려 자칫하면 떨어져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더욱더 두려웠지만 또 꾹 참고 용기 내어 시키는 대로 했다. 이번에는 또 어찌하면 돼요? 이제 나머지 한쪽 팔도 놓아 보시오. 그 말의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른 농부는 버럭 고함을 쳤다. 이보시오. 이 손마저 놓으면 떨어져 죽는데 지금 놔두러 죽으란 말이오. 돈 붕깨나 있다고 사람을 놀려 죽일 셈이요. 부자 농부의 말에 가난한 농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느끼셨소. 그렇다면 죽을 수야 없는 일이니 이제 그만 내려오시오. 나무에서 내려온 가난한 농부는 사나운 표정으로 곧바로 부자 농부의 멱살을 움켜쥐며 말했다. 뭐야 이거.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준다면서 날 가지고 놀다가 죽이려고 했군. 내 말이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러자 부자 농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이거 놓고 진정하시오. 나는 단지 부자가 되는 법을 당신께 알려주려 한 것뿐이요. 무슨 헛소리야. 당신이 부자 되는 법을 언제 나한테 가르쳐 주었다는 거야? 치밀어 오른 화를 주체하지 못한 가난한 농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펄펄 뛰었다.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방금 전에 당신이 두 손을 다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이라 했지요. 그럼 당신 같으면 저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지는데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바로 그것이요. 당신이 부자가 되려면 당신 손에 돈이 들어왔을 때 아까 저 높은 곳에서 나뭇가지를 꽉 붙잡고 있었듯이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돈을 모이게 하려면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것처럼 꽉 붙잡고 있으면 결국 모으게 되어 있어. 그런데 당신처럼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써버리는 것은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돈이 쌓이질 않소. 돈이란 것은 있을 때 아껴야 하는 법이요. 앞으로는 돈이 들어오면 당신이 나뭇가지를 꽉 잡고 있었던 때를 떠올리시오. 그러면 당신도 분명 부자가 될 것이요. 가난한 농부는 부자 농부의 말을 그대로 실행하여 훗날 그 역시도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한다. 부자는 돈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이야기에서 정승과 부자 농부는 돈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전 한 잎이 한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쾌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정승은 넓은 안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우리 정치인 중에도 이러한 안목을 지닌 훌륭한 분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야기의 두 농부는 같은 농사꾼처럼 보였지만 돈을 거머쥐고 쌓였을 때 새 논밭을 구입하여 계속 수익을 낸 농부와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소비해버린 농부의 삶은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어졌습니다. 돈을 인격체로 생각하고 가치 있는 곳과 좋은 일에 계속 사용하는 것은 신뢰라는 이름으로 결국 다시 돌아오므로 돈을 가치롭게 쓰는 것은 곧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라고 혹자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